그래서 고객 문제에 집중하자. 무슨 얘기냐? 모든 제품의 필요성, 문제의 제기, 뭐 이런 것들은 고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품이 새롭게 개발됐다는 얘기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했구나. 그래서 그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요소라든가 필요 충분한 요소라든가 욕구를 채워주는 이런 쪽에서 어떤 그것을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도구가 개발되고 상품이 개발되어서 그것이 제공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문제 시작은 고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고객은 제품의 시각적 자극을 받게 되면 능동적 입장에서 정보를 처리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만들게 되면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소비자가 보는 그 제품은 예쁘게 디자인된 제품을 보거나 아니면 투박하게 못생긴 제품을 보거나 아니면 어때요? 그냥 기능만 하는 그냥 아주 그냥 초보 단계의 어떤 기능만 하는 그런 어떤 제품을 보거나 아마 이런 단계일 거라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고객들의 반응은 훨씬 예쁜 것, 훨씬 세련된 것, 훨씬 멋있는 쪽으로 자극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된다라고 말 자체는 새로운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소개되는 상태. 그래서 소비자의 눈에 들어오고 소비자가 그것을 지금 만져보게 되고 아니면 소비자가 사서 사용하게 되고 한 그런 과정을 우리는 자극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면 반드시 모든 소비자들은 능동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처리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쁜 걸 만들어줘도 고객이 이건 안 예뻐 그러면 안 예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예쁘게 느껴져야 되고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멋있게 느껴져야 되고 또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이것은 바로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느껴지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데 바로 그렇게 고객에게 주는 자극, 고객에게 주는 어떤 필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디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디자인은 철저하게 고객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고객이 하는 반응은 어떤 것들에 반응하는가? 첫 번째는 이러한 자극에 대한 고객의 의사결정에 사회 경제적 속성들이 영향을 미친다. 사회 경제적 속성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사회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아니면 부자냐, 가난하냐, 뭐 이런 것들 대상되고요. 아니면 사회 속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가 하지 않는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라든가 향후회라든가 아니면 뭐 산악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동네의 어떤 친목회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회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만약에 부유하고 좀 윤택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 속성에서 유리한 입장이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부자인지 가난한지 활동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많이 풍부한 교제 관계 갖고 하는지 이런 차이들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바뀌는 태도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연령,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입 이런 정도에 따라서 전혀 의사결정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얼마나 능동적으로 작동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하는 것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속성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심리적 속성이라는 거죠. 심리적 속성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광고를 봤을 때 느끼는 어떤 태도라든가 동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제품을 봤을 때 느끼는 동기나 태도라든가 성향, 성격 차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브랜드만 보고 느끼는 것인지 뭐 이런 각각 그 어떤 그 자극을 봤을 때 어떻게 성향이 반대로 좀 그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전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신중하게 어떤 검토의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이런 고객들은 지리적 속성에 따라서 또 그 반응이 달라지더라. 예를 들어서 뭐 도심에 사는 사람인지 농촌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촌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그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한강 이북에 사는 사람인지 이남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산속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산에 사는 사람인지, 서울에 사는 사람. 이런 각각 이런 지리적 속성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그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한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 되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요소가 뭐냐면 기타 속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적 속성을 얘기하는데 뭐 책을 보는 독서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독서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어떤 취미 활동의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는 습성이라든가, 영화를 보는 습성이라든가, 이런 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오는 문화적인 관점이라든가, 생활의 어떤 뭐 토요일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고객의 어떤 그 성향이나 경향을 분석하고 자료 수집해서 그거를 비교하면서 그것과 제품의 특성을 이렇게 매칭시키는 작업, 이런 걸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디자인 자극 또는 광고 자극을 줬을 때 고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연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과정이 되더라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객은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상의 브랜드라든가 광고, 브랜드는 뭔지 아시죠? 브랜드. 예를 들어서 제품의 이름과 그 어떤 시각적인 샘플링, 이런 어떤 심볼 같은 거, 뭐 로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미지가 브랜드고요. 다음에 일종으로 광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문 광고나 잡지나 라디오 광고, 텔레비전 광고 이런 게 되겠고요. 판촉 및 디자인 그랬는데 판촉 그러면 주로 어떤 거죠? 판촉 활동은 뭐 이벤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POP라든가, 아니면 뭐 메일 효과 같은 거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진열대 같은 거 현장에서 보여주는 이런 마케팅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판촉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디자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품 자체의 디자인, 소위 우리 이제 제품 디자인 전공 같은 데서 하는 이런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제품,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커뮤니케이션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브랜드 어떤 자극이나 광고 자극, 판촉 자극, 디자인 자극,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접했을 때, 일단 어떤 판단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래서 차갑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기업의 뭐 호의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밤을 새서 디자인을 하고 아무리 진짜 막 목숨 걸고 디자인해서 내놔도 고객은 냉정하고 차갑다는 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걸 여러분들 항상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능동적인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차곡차곡, 본인도 모르게 차곡차곡 우리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쌓아나가는 것, 그게 바로 마케팅 활동이고, 그게 바로 판촉 활동이고, 그게 광고 활동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활동인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활동할 때 성공적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속성, 심리적인 속성, 어떤 통계적인 속성, 지리적인 속성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대처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광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수업하는 핵심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고객을 자료를 수집해서 고객을 판단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할 때, 정확한 분석이 됐을 때 고객이 뭘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고객이 필요한 그 필요를 정확하게 딱 터치해 줬을 때 고객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지. 고객이 필요하지 않는 걸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고, 고객이 어때요? 막 되려 짜증나는 이런 걸 우리가 계속 공격하게 되면 좋아하기는 그냥 되려 어때요? 그 광고나 상품을 되려 반대로 싫어하게 되는 왼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히 디자이너들은 고객의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다음에 지리적인, 통계적인 속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게 정확하게 효과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태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태도의 변화 과정은 아주 제일 낮은 단계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주의를 끄는 단계예요. 첫 단계가 이제 주의를 끄는 단계죠. 뭐냐면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 단계, 제품이 눈에 들어오는 단계, 제품의 브랜드가 눈에 들어오는 단계,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그런 단계. 그래서 그러면 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어떤 디자인이 해야 되냐?
기발한 디자인이 해야 된다. 바로 여기서 기발성이 나야 되고 독창적이어야 된다는 거고, 거기서 어떻게 아름다워야 된다는 신비성이죠. 여기서 이제 뭔가가 새로운 거야 된다. 그래서 임팩트한 어떤 효과를 갖는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주의를 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광고나 뭐 어떤 디자인이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런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물론 주의를 끄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대려 주의를 끌고 난 다음에 주의를 끌 때 부정적인 주의를 끌게 되면 대려 안 한 것만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려 막 굉장히 짜증나고, 그죠? 그런 거는 딱 그냥 두 쌍수를 들어 반대하고 이런 쪽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끄는 일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간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지각하는 단계라는 얘기는 머릿속에서 그거를 이제 인지해서 이해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과 그 다음에 이해로 넘어가고요. 이해가 머릿속에 됐다는 얘기는 그 제품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제품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고, 그 뭐 하는 건지를 알게 됐다는 거고. 그러고 나면 그것들이 어떻게 점차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학습이죠. 배워서 알고 기억하는 이런 단계를 학습 단계인데, 이렇게 학습 단계까지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활동할 때, 광고 활동이 됐든 디자인 활동이 됐든,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기 주의를 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처음에는 우리가 막 화려한 비주얼, 뭔가가 차별화되어 있는 비주얼, 뭔가가 끝내주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비주얼,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 같은 걸 쓸 때도 막 가장 예쁜 모델, 가장 멋있는 모델, 막 또 그것도 안 될 때는 막 뭐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주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패션 쪽 같은 데도 많이 하겠지만 좀 야한 그런 것도 막 일부러 하기도 하고, 또 뭐 일부러 막 동물 같은 거를 이렇게 모델로 써서 뭔가 관심을 끌기도 하고, 막 이런 독특한 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 하나 이런 목적들은 다 하나를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렇다. 다른 것보다 우리 걸 먼저 눈에 띄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 지각, 이해, 학습.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이 넘어가면 태도 변형인데, 태도 변형이라는 얘기는 태도를 바꾸어서 좋아하기 시작하는 단계, 호감을 갖는 단계, 그리고 만족도가 올라가는 단계를 이렇게 가게 되고, 이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파자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행동을 통해서 그걸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주의, 지각, 점차 올라가게 돼. 이해, 학습, 태도 변형, 파자. 요 단계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제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초 단계부터 점차 올라온 단계로 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관점이 보였죠. 하나는 자, 태도가 모르는, 이 브랜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점차 태도가 주의로, 지각으로, 이해로, 학습으로, 변형으로 피자로 올라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진전되어 있는 효과.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효과라 그래요. 효과가 점점 좋아지는 단계로 고객의 자세가 변하는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의 바른 사회적인 속성, 경제적인 속성, 정치적 속성, 환경적 속성, 이런 심리적 속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기념하시면 되고, 뒤에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고객에게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극에 반응하는 고객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심리적, 기타 여러 속성과 고객의 학습 수용 정도, 요거는 이제 개인차죠. 학습 수용 정도는 개인차. 개인이 머리가 존재 나쁜지, 기억력이 존재 나쁜지, 아니면 다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보다 많은 넓은 어떤 지식 보유량이 많은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개인의 이거는 이제 어떤 능력 차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처럼 고객의 여러 가지 수용 요인에 따른 소구 방법을 차별하게 되면, 소구 방법을 차별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주의를 끌도록 하는 방법이죠. 되면 고객의 반응을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정 수준 이끌 수 있다. 고객의 반응을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단계를 다 최대한 가능한 높은 데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여기에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디자인의 목표, 광고의 목표를 목표 잡을 때는 바로 요거 요 단계를 가지고 간다는 거. 다른 걸 가는 게 아니고 요거 꼭 기억하세요. 디자인 목표는 주의를 끌는 작업까지 갈 것인지, 지각도를 높일 것인지, 이해도를 높일 것인지,
학습 효과를 높일 것인지, 기억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태도의 어떤 변형 중에서도 뭐 이렇게 호감을 갖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효과가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얼마만큼 낮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목표 기준이 된다. 이게 목표의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처럼 고객의 여러 가지 수용 요인에 따른 소구 방법을 차별하게 되면 차별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고객의 반응을 좋도록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자, 그걸 이제 이렇게 하나로 표로 정리했는데 보시게 되면 요 자극이 주어지면 가격이 주어지면 이렇게 점점점점점 정보를 수용해서 오른쪽으로 그죠? 이렇게 반응이 짙어지는 과정. 여기서 쭉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때 요 반응의 정도는 보세요. 처음 이 광고를 봐서 처음 이렇게 아무가 그 반응이 없던 상태가 이 위의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반응이 어때요? 부정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무관심한 반응이 나타나고 이제 계속 어떤 이 제품을 계속 보면서 이제 알게 되고 아니면 광고도 보게 되고 하면서 주의를 끄는 단계가 됐다 그러면 주의를 통해서 이 반응 어때요? 그걸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뭐 이런 반응으로 올 수 있겠죠. 주의를 끌었으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광고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랜드를 지각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 반응이 이제 지각의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해의 반응, 이해를 통해서 오는 반응, 학습을 통해서 오는 반응, 이렇게 점점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반응 잠재도 점점 세지고 나중에 마지막 반응이 뭐죠? 돈 주고 구매해서 사는 이 반응이 먹는 반응, 사용하는 반응, 이 반응이 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이 의하면 이렇게 내적인 어떤 심리적 이거 보이나요? 이렇게 심리적 요인, 아니면 이렇게 뭐 지리적 요인, 그죠?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요인, 그리고 기타 통계적 요인, 이런 것들, 각각의 이런 요인들이 어떤 요인을, 그죠? 이렇게 많이 그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여기서 주위로부터 파자까지 올라가는 진행되는 이 과정이 어때 속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자극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은 철저하게 이 네 가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의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모형을 우리는 행동 체계에 관한 개념 모델이다. 아니면 행동 체계에 관한 개념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 모델을 원래 개발하신 분은 홀버랜드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원래 이 홀버랜드의 개념 모델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것을 주로 개발하는데 제가 약간 변화시켜서 이렇게 운으로 표현해서 그려봤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원리는 거의 비슷한 근본적인 거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은 어떤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 정보를 모두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게 기업에서 준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태도라든가 관심이라든가 뭐 능동적 판단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별해서 골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자기 마음에 필요로 하는 것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접촉을 아예 기피해버린다. 아예 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고객은 어때요? 냉정한 사람들이다. 기업에 원하는 걸 다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 싸움이 벌어지는 게 광고 싸움에서 벌어지고, 그죠? 산업 현장에서 아이디어 싸움. 어떻게 또 광고를 위해서 어떤 돈을 막 퍼붓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그 싸움. 이런 우리 총알이라고 그러죠. 돈을 경제적 자본이 많으면 총알이 많다 그래서 총알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 그 이유가 바로 살아남기 위한 그런 거고 고객이 너무 냉정하기 때문에 냉정한 고객의 어떤 호주머니를 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자극에 대해서 자극만 주면 바로 반응한다는 이제 사실 그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홀브랜드의 이 이론 이전에 이 SOR 이걸 SOR이라고 그러거든요. SOR 이전에 먼저는 SR 자극이라고 했어요. SR 자극. 그래서 자극만 주면 당연히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라든가 그죠?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음식만 주면 무조건 따라 좋아하고 붙잖아요. 이건 이제 SR 반응인데 인간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중간에 O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SOR 반응이 맞아요. 사람도 옛날에는 동물과 같다라고 생각해갖고 광고만 주면 무조건 반응이 나타난다. 제품만 보여주면 무조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산업이 발달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론이 이제 개발되면서 아니다. 자극에 바로 반응하는 SR이 아니라 오리지널리티에 따라서 어떤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어떤 올가나이저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고객의 어떤 심리적, 사회적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개인적 속성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이런 개념으로 바뀐 게 SOR 이런 이론이 SOR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표는 SOR 이론에 의해서 만든 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SOR. 과거에는 SOR만 했기 때문에 중간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냥 다이렉트 효과 난다. 여러분들 강아지들 집에서 막 강아지가 여러분들 이제 학교 나올 때 따라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때 바로 간식 하나 주고 그냥 거기에 폭 빠져 있을 때 그냥 나와버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냥 당하는 맨날 당해도 또 당해요. 강아지들. 그죠? 바로 그 SR 반응, SR 반응. 동물적 반응은 SR 반응. 자극 주면 바로 반응. 맛있는 거 주면 바로 오케이 따라오는 거죠. 그죠? 사람은 그렇게 않다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본인이 어때요? 눈치 봐가면서 선택하잖아. 이 눈치란 말이 바로 요게 수용 행동의 기준, 정보 처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눈치. 사람은 눈치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SOR 반응. 그게 바로 요 SOR 반응이에요. SOR 반응. 그래서 자극을 주면 유기체인, 응? 그죠? 유기체인 인간은 사람은 그 어떤 각각의 개인적인 유기적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속성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이게 SOR 반응이고 여기 O에 해당되는 요것들이 바로 이제 요런 네 가지 그죠? 요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기에 따라서 요거 외에 또 뭐냐면 요 인간 요 개인의 속성에 따라서 또 다르죠. 개인의 또 어떤 지식 정도에 따라 다르고 그죠? 그래서 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만들면 팔리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커뮤니케이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능동적 위치에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을 선택해 하고자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골라서 그 수용하게 된다. 불리한 거는 아예 그냥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기억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예 채워버리죠. 신경 짜증내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그 고객이 짜증내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고객의 속성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고객의 이제 대표적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어떤 자극을 주면 자극을 그대로 받아, 그러니까 자극은 광고도 된다 그랬고, 디자인도 된다 그랬고, 그렇죠? 제품도 된다고, 이게 다 이제 자극인데, 그런 자극을 주면, 아니, 그 자극을 단절하거나 굴절시키거나 변형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찾아내는 이 조종자 역할을 속성했다는 거예요. 조종자 속성. 꼭 기억하세요. 고객은 어떤 메시지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함부로 무조건 받아들이질 않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자기한테 불리한 건 절대 받지 않는다. 그런 게 조정자 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처리해서 정보를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가 또 되게 많아. 그래서 정보 처리자 속성을 갖고 있다. 정보 처리자.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이제 고객은 자아 방어자. 이건 무슨냐면 자기 개인적으로는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자기 방어적인 그런 자기 방어 역할을 한다. 네 번째가 이제 아부자 속성이 있다. 이건 어떨 경우 아부자 속성이냐면 이런 거 있죠. 내가 그냥 비싼 돈 주고 먼저 확 사버리거나 먼저 소유했을 때 내가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샀는데 손해 보고 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그 자기가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막 자랑도 하고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잘 판단했다는 걸 드러나게 싶어요. 그러면서 아부자 수준가게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실제는 좋지 않은 부분까지도 좋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설명하는 쪽이 돼버리는데 이거 우리는 아부자 속성이라 그래. 신기할 정도로 대부분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고 실제로 좋아서가 아니라 소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돈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여기다 아부자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 고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케팅한 사람들은 막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꼬셔서 파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일단 팔아놓으면 그죠? 때에 따라 막 이렇게 자기가 손해 본 듯한 그 막 후회할 때도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비빌리 후회하고 남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자랑하고 좋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부자 속성인데 이걸 갖고 있다는 거야.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정보를 문제 해결에 이용하는 문제 해결자.
자기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때요? 잘 활용하고 해결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갖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제 집단 성으로서 속성. 요건 이제 여러분들 유행과 관계된 걸 보시면 돼. 어떤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어떤 옷을 입었다 그러면 기어이 나도 그걸 입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그 어떤 뭐랄까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유행 속에 나도 집어넣음으로 해서 나도 당당하게 이 시대의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제 집단 속성이라 성원이라 그러고 이런 성원을 갖고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브랜드 상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빚을 내더라도 나도 그걸 갖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생기는 이런 게 바로 집단 성원의 속성이에요. 좀 여섯 가지 잘 보시면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고객이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잘 보면 다 어때요? 다 기업 평균에서 유리한 쪽에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광고를 집중을 한 이유는 바로 평소에는 냉정한 고객들이 한번 마음을 돌아서면 바로 이런 여섯 가지 역할을 분명히 하는 그런 기본 소비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층을 우리 층에다가 우리의 어떤 기본 어떤 그 뭐랄까 뭐라 그래나 그 예를 들어서 팬이랄까요? 어떤 연기자로 연예인 같은 팬, 우리 제품의 팬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게 이제 광고의 목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비자들, 이런 속성을 갖기를 되게 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을 이렇게 빨리 우리 편이 되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광고를 때리고 디자인을 멋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속성과 그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어때요?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다 달라진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이제 작전 수립하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략 단계에서 구체화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략이라고 하는 것. 전략은 뭐냐? 전략은 뭐냐? 요걸 이제 잠깐 짚어보고 들어갈 건데, 제가 이제 전략도 설명하면 넓은 의미의 전략과 좁은 의미의 전략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전략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벌어지는 마케팅 전쟁 과정에서 우리 반드시 지면 안 되죠. 이기기 위한 걸 먼저 승리하기 위해라 그러죠.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전체 관련된 어떤 직원들이나 스태프들이 하나가 돼서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함께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우리 팀들이 하는 이 일의 목표, 나아갈 목표와 방향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이거 뭐 전략을 수립한다 그런 거예요. 전략 수립의 핵심은 목표의 방향을 잡는 것고, 목표의 방향.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는 거. 계획. 그걸 결정하고 관리하는 작업 과정. 이거를 우리는 목표 전략을 수립한다. 전략. 그죠? 그 계획을 말하거나 그 작전을 지휘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한 요거까지도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럼 넓은 의미에서 전략과 좁은 의미의 전략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넓은 의미의 전략은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말한다. 전반에 대한 거. 커뮤니케이션 전반. 커뮤니케이션 뭐예요? 정보를 소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우리가 끌어내고 그것을 어때요? 새롭게 상품의 가치로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대가로 돈을 지불받고 이렇게 하면 서로 그죠? 소통되는 과정. 이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반에 대한 모든 기획을 넓은 의미의 전략 수립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보면 주로 조사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기획, 그다음에 제작, 집행하는 거. 효과를 마지막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이 몽땅을 다 가지고 우리는 넓은 의미의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커뮤니케이션상에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일하는 프로세스 전반이란 말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그래서 전반에 걸쳐 일하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치밀한 실행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전략 수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좁은 의미에서 전략 수립이라는 것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전달하는 최적입니다. 최적의 그 메시지를 도출해서 최적의 메시지를 도출한다는 얘기는 컨셉 도출을 이렇게 가장 명확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목표 대상에게 특정한 그냥 목표 대상이 아니에요. 특정한 목표 대상이라는 얘기는 어떤 메인 타겟을 딱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고기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목표 대상에게 전달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이것을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의 전략 수립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 넓은 부분 다 포기하고 일정 범위의 어떤 그 특성과 일정 범위의 고객층을 딱 선정하고 그 둘만 매칭시켜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게 바로 좁은 의미의 전략 수립이고, 이것이 바로 메인 타겟을 공격하는 목표 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널리 통용되는 전략이며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춘 전략을 말한다. 주로 이제 이거 전략적 기획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전략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제 전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기업이 자사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광고 행위를 위해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시각화된 그런 단계 이전에 어떤 그 전략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모색하는 단계, 이것을 우리는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그런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화살 같은 거 이게 쏘게 되면, 아니면 권총이나 사격 같은 걸 하게 되면 아무데나 막 쏘면 이거는 안 되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타겟팅을 정해놓고 고기를 집중해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정해진 방향성을 정해놓고 거기에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네 가지 충족을 시켜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 네 가지 충족을 시키는 요소, 요것들은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작품을 여러분들이 광고를 했다, 만약에 그러면 광고를 효과 평가할 때 이런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에는 고객이 누릴 이익 제시, 반드시 이제 예를 들어 기획서에는 이익 제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조건적인, 굉장히 중요한 조건적인, 전략 기획서에는 이익 제시 부분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시되는 이익이나 그 문제되는 요 요소가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이 별로 관심도 없고 고객이 마음도 없는 게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우겨도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익을 제시할 때 그 이익이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여야 되고,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것일 때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익이 또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익인데 고객은 이거는 이건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필요 없는 거죠. 문제 해결 방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업이 이거는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는데 고객은 이건 문제가 아예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 모든 문제나 이익에 관한 문제가 고객이 원하는 것이고, 고객을 어때요? 만족시킬 수 있는 거고, 고객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그 이익이나 문제 해결 방안은 상품 브랜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 상품의 브랜드가 연결이 안 되는데 광고로 아무리 때는 건 거짓말 광고 되는 거죠. 당연히 브랜드 자체가 해당이 될 때 말하는 거다. 네 번째, 그 이익이나 문제 해결 방안은 매체 광고를 통해 전달 가능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이 없으면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쭉 설명한 게 점차적으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고객으로부터 작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필요를 또 뭘 찾아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단계가 지금 이제 여기로 전략의 열쇠는 바로 무엇인가를 이제 쭉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디자인은 소비자의 필요를 포함해야 된다. 디자인 속에는 반드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 소비자가 원하는 것, 소비자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소비자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그게 바로 고객의 필요죠. 소비자가 굉장히 막 불편해 한다거나 힘들어 한다거나 지쳐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필요의 시작점이니까 그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속에 담긴 약속은 당연히 고객의 편에서 중요해야 되고, 철저하게 어떤 고객 언어여야 된다. 고객의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고객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가 모든 전략은 타겟 소비자를 향해서 집중돼야 된다. 타겟 소비자를 향해서 집중되는 얘기는 그냥 소비자가 아니고 여러 소비자 중에서 특별히 우리 제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제품으로 해서 가장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제품 때문에 가장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타겟 소비자가 되는데 그 타겟 소비자를 향한 것이어야 된다. 아무나 그냥 모두가 소비자라 해서 모두에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메인 타겟에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목표 타겟점 그리고 적절한 메시지 도출 이 두 가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전략 브리프 속에는 모든 계획을 담아야 된다. 모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마케팅 계획부터 뭐 광고 계획, 판촉 계획, 이벤트 계획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그 기획의 어떤 엑기스, 그죠?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런 그 메시지나 방법이 여기 수용돼야 된다. 이런 관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마케팅 그 전략은 마케팅 전략과 일치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그 전술 전략이고 디자인 전략이다. 디자인 전략이 근본적으로 마케팅 전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마케팅 전략 속에서 우리가 제품 전략이 나오고 제품 컨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광고하는 광고 전략이나 아니면 디자인하는 디자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서 마케팅 전략 속에서 어떻게 일치돼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과 일치되고 일관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전략 수립은 제품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수업 시작하자마자 했던 말은 모든 전략 수립은 소비자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이제 제품 분석부터 시작된다. 두 가지예요. 제품 분석과 소비자 분석이 딱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한쪽만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제품 분석을 하지 않고 소비자 분석만 했다. 그러면 그 소비자 분석에 나온 결과들을 제품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그 분석의 시작은 제품 분석과 소비자 분석이 하나로 이렇게 일관되게 만난 그 속에서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 여섯 번째 전략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리되어야 된다. 논리가 맞아. 논리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고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고 누구에게 판매될 것이고 누구에게 보여주는지 이런 거 무엇을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속성 주제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 이것들을 어떤 경로로 판매하고 어떤 경로로 보여주고 어떤 경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유통이죠. 유통. 그다음에 이제 언제 이것을 집행하고 언제 이걸 어때요? 판매하고 언제 이것을 다시 수용하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이 모든 것 육하원칙이라는데 이런 육하원칙이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정립된 속에서 기획서가 완성돼야 된다. 일곱 번째는 전략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어떻게로 제시돼야 된다. 어떻게 전략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메시지 측면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효과적인 매체 방식에서 집행 시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쩌면 요거랑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얘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다음에 전략 속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시한다. 무엇. 여기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엇이라는데 여기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컨셉이 되겠죠. 컨셉. 아니면 엑기스 중심, 그죠? 메시지 이런 거.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어떻게 제시는 여러분 디자인 전략적인 거라면 무엇은 이거 바로 컨셉이고 엑기스, 그죠? 씨앗이야, 씨앗. 그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 수립 프로세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서 한 10분간 좀 쉬었다가 2교시 수업을 진행할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21분인데 31분에 수업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시고 차 한잔 하시고 그렇게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